네, 감사합니다. 어, 아무래도 사회적 농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키워드는 노인이라고 지금 나왔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노인과 청년이 영민농업 같은 경우는 같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언니네 텃밭 같은 경우에도 여성이면서 노인이면서 귀농하는 사람들까지 다 이제 연결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키워드로 묻기에는 좀 일 자체가 너무 넓어져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토론자로 아마 분야별 전문가를 조금 모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거꾸로 김수림 박사님부터 토론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사회복지, 특히 노인복지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아마 연민농락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많이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수림 박사님. 네, 사실 토론 맨 마지막 순서라 마음을 편하게 갖고 참여했는데 첫 번째 발언을 하게 돼서 부담스럽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일단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노인과 관련해서는 여민동락 이야기를 좀 아무래도 더 주의 깊게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구로 밝혀진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신 내용들을 위주로 그 말씀을 나눠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배웠고요. 근데 이제 제가 들으면서 이제 저는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를 바라는 그런 입장에서 과연 사회적 농업만의 유익 그리고 사회적 농업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효용이 좀 강조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농업이 단순히 이제 농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복지자원이 부족한 그런 부분을 뭔가 보완하는 그런 소극적인 역할을 넘어서 이게 뭔가 사회적 농업이기에 잘 해낼 수 있는 역할 이런 부분들이 노인과 관련돼서도 좀 강조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제 여민농락 발표하시면서 이제 실제 인터뷰한 내용들이랑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저는 들으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이게 사회적 농업의 유익, 과연 이게 사회적 농업으로 인한 유익일까? 혹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유익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거든요. 아무래도 여민동락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오래 해오셨고, 이제 그 영역을 확장해 가는 과정에서도 사회적 농업과의 결합도 있었던 그런 역사적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혼재할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연구를 하기 위해 이제 농촌 지역에 실제 참여자들 인터뷰를 했을 때랑 내용이 완전히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인터뷰 내용은. 그래서 이게 과연 사회적 농업이기 때문에 생긴 것일까라는 좀 그런 의문이 사실은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사회적 농업의 가장 큰 이익, 이 사회적 농업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고유한 역할이 무엇일까를 그냥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사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기능, 이 부분을 지원하는 기능이 아닐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매뉴얼에 나왔던 유익들 중에서는 마지막에 해당하는 사회적으로 통합된 삶, 이 부분하고 좀 관련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정신장애인이라든가 발달장애인 같이 그 기능이 취약하기 쉬운 집단이라든가 아니면 신체장애인이나 노숙인과 같이 사회적 단절이 일어나기 쉬운 그런 집단의 이제 그 기능이 좀 가시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근데 이제 노인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령 마을의 독거노인이다.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고립되어 있는가.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집에 누워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노인분들이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 심지어 마을 정자에라도 이렇게 3, 4, 5로 모여서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분들이 건강이 좀 허락하는 한은 자신의 밭일이라든가 농사일을 꾸준히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농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분들이 모여서 한 공간에서 같은 작업을 한다. 과연 이것만으로 그 말씀하셨던 다양한 효과들이 다 나타날 수 있을까?
좀 그런 궁금함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 하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농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회적 농업의 유익을 보다 잘 드러내는 것이 이제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여자들 역시 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함께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노인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우리 마을에 있는 국보노인가가 아니라 치매 노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노인인데 고령자인데 지역 내 관계 형성이 필요한 기촌인이나 뭐 빈노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게 좀 그 참여를 독려한다면 이 사회적 농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그런 기능들이 좀 많이 잘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을 노인 가운데에서도 사회적으로 단절이 일어나기 쉬운 상황에 처한 그런 노인들에게 뭔가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좀 독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가 전략적으로 좀 그런 고민을 같이 해봤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기존의 복지 영역이 담당을 했던 그런 이제 돌봄 등의 기능, 이런 부분은 사회적 농업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보다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사회적 농업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단순히 자원이 없으니까 사회적 농장을 해야 된다, 이런 걸 뛰어넘는 어떤 무언가가 좀 필요하지 않은 이 시점입니다. 지금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그 대상을 좀 전략적으로 설정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적 농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함께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조미영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조미영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저는 두 사례를 보면서 사실 언니네 텃밭 같은 경우는 언니네 텃밭이라는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들이랑 연대하는 활동의 기반 하에서 복지활동이 들어왔다면, 연인농락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시작된 활동이 사회적 농업으로 갔다라고 본다면, 태생적으로 출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앞으로에 안고 있는 어려움이나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들도 좀 다소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인동락 그냥 되게 크게 그냥 보면, 아까 언니네 텃밭이 그렇게 농산물을 판매하고 그런 활동들에서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새롭게 언니네 텃밭 자체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기촌 여성들이나 교육을 해 나가는, 그러니까 언니네 텃밭이 있어야 사실 다른 활동들도 가능하다라는 거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활동, 그거와 플러스 지금 현재 이제 뭐 치매 안심센터나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복지활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복지활동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그 한 부분이 저는 여민동락은 그 하나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활동이라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민동락에서 지금 발표해 주신 사례는 그런 복지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거와 존중받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서 쌓여있는, 어떻게 보면 2004년인가 그때부터 시작되어 온 쭉 노하우들이 실제로 사회적 농장들한테 활동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팁과 같은 그런 실천의 기술 같은 것들을 좀 제공해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두 가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상생활이 돼야 된다라는 거라서, 농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농장이라는 것에 소속감이 생기고 그 농장에 정기적으로 일을 한다라는 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가서 내가 그 일을 하고 그곳에 소속되어 있고, 그리고 나의 일상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농장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이 사회적 활동, 이 일자리 사업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의미가 있다.
그 앞에 저도 뭐, 이게 일자리 사업의 성과냐, 사회적 농업의 성과냐, 뭐 이런 식의 것들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아까 여민동락은 영농사업단으로서의 전담팀을 꾸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 지금 다시 이렇게 펼쳐놓고 봤을 때 여민동락에서 전체 농업 활동이 차지하는 게 어느 정도일까? 어르신들과 하는 농작업 이외에 그럼 전체 활동에서 어르신들과 같이 하는 농작업의 비중은 얼마만큼인가? 그렇다면 그걸 드러낸다면, 일자리 사업을 드러낸다면 남는 농업활동은 무엇이, 어느 정도 비중일까? 이런 농장으로서의 정체성, 사회복지사가 있지만 농업활동가가 있지 못하는. 그래서 과연 농장이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적어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농장으로서의 수입으로 어떤 한 사람의 농사를 짓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구축이 된다면 어르신들이 가져가는 돈들은 뭐 일자리 사업으로도 가져갈 수 있을 거고, 뭐 이러한 구조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것이 농장이 되지 않을까. 이게 좀 고민이 좀 많이 돼요. 어느 지점까지의 그 비중을 차지하고 계실까, 어르신들이 하는 거 외에. 그리고 그래서 여민동락은 사실 은퇴한 어르신들, 여성 농업인들이랑은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생업에서는 은퇴를 하셨지만 활동을 하고 계신 거고, 그러나 언니네 텃밭에서 하시는 분들은 아직 은퇴하지 않은 여성 노인 농업인인 것 같고요. 물론 거기에서부터 언니네 밥상이나 이런 데는 또한 대상자로서 은퇴한 이후에 더 이상 활동이 어려우신 분들까지 같이 사실은 돌보는, 이거는 저는 복지 차원에서의 접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더 건강한 여성이 좀 덜 건강한 여성을 돌보고 있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전체 좀 큰 틀에서 보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언니네 텃밭의 활동을. 아마 여민동락도 그렇게 방향을 꼭 펼쳐 나가기 위해서 저는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보다 더 넓은 어르신들과 같이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언니네 텃밭에서 또한 뭐냐면요, 여민동락의 어르신들은 일도 하지만 복지활동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요. 한 사람에게 일과 복지를 같이 제공하고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 근데 언니네 텃밭과 같은 활동에서는 일을 하는 어르신 따로 있고 복지를 받는 대상이 따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끌어낸다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들이 일을 한다라는 것이 어떤 거고, 비중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하는 부분들이랑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좀 더 고민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대상자와 주는 사람으로 구별할 게 아니라 지역 안에서 한 주체로서 살아간다라는 의미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이럴 때는 이런 역할, 저런 역할이 같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읽으면서 항상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농업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걸 얘기하는데, 그럼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젊은이들의 얘기는 왜 안 할까? 그 여민농락에서 같이 잠깐의 농작업 활동을 하면서도 저 사회복지사들 얼마나 힘들까? 저들에게는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 저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저들에게 유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활동을 해야 저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아까 청년의 문제와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은데, 좀 그런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들의 소진과 그들의 지침을 막고 그들이 의미 있는 활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사회적 농업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항상 주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의 일과 그들의 일상이 같이 연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노인과 관련된 연민동락의 이렇게 부분이 여러 가지 논쟁이, 그 다음에 고민해야 될 점이 자꾸 나와가지고 토론자를 제가 급하게 바꾸겠습니다. 안배훈 쌤 시키려고 했는데
한정선 뒤로 좀 미루고, 그 김영남 교수님, 네. 예, 그 대통령 직속 농어촌 네, 발언했을 때가 얘기를 하다 나도 힘들다 숨도 차고.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든데, 제가 이번에는 토론 안 했으면 좋겠다. 너무 계속 토론을 계속 연영했다라고 했는데, 준비하시는 위원장 선생님이 이번에 그 행성 원인의 텃밭 다시 여성 대상으로 하고 하니까 저가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성의 관점을 좀 더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거기다 가로까지 써서 이렇게 긴 거를 다 써놓으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에 걸맞게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최근 저희 정책, 여성정책 특위에서는 여성 농업인 선언을 만들었어요. 선언문을. 그리고 10개의 행동강령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성 단체들과 협의하고 있고, 그러면 여성 농업인의 날 10월 15일 이때에 이제 선포를 하는 여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행성 언니네 텃밭을 생각했어요. 뭐냐하면 저희 여성 특위가 기조로 갖고 있는 것은 여성 농민이 농업과 농촌에서 성차별되고 있다. 이게 조금 핵심이거든요, 사실은. 모든 것이 소득이나 혹은 의사결정 구조나 뭐 이런 제반 어떤 농업 활동에서 여성 농민이 힘든 것은 그 차별 구조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행성 언니네 텃밭 같은 경우에 여성으로 사회적 농장을 구성했다는 것은 사회적 농업이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한 사람들이 그 불리함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면 여성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실은 사회적 농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여성이 처지가 불리하고 더더군다나 소농 여성이 이제 어떻게 자립하고 그 사회에서 뭐라 그럴까요? 같이 어떤 주도적 세력으로 함께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 농장에서 좀 구현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실은 이 언니네 텃밭 자체가 전현웅의 이제 주요 사업으로 또 전현웅 하면 그런 기치를 들고 활동하시는 진짜 일각에서는 세언이라고 하는 언니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아주 잘 매칭된 대상과 사회적 농장의 주체들이 굉장히 잘 매칭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제 발표문을 보았을 때는 물론 대표님도 발표하시면서 우리가 여성 농업인을 하는 건지 또 그 노인을 지금 대상으로 하는 건지 좀 헷갈릴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읽으면서 좀 혼란스러워서 그리고 아까 조미영 박사님이 말하신 것처럼 이제 이쪽이 사회복지 기능이 사회적 농업에 사회복지가 엉켜있는 거라기보다는 사회복지 서비스 따로, 그다음에 농업 활동 따로 이런 느낌으로 받았기 때문에 일부의 사업들, 예를 들자면 도시락 배달을 한다는 것은 밥상이라고 했지만 도시락을 이제 갖다 드리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방문을 하는 것이고 이런 사업들 이렇게 구상하시는 것이 저는 예를 들자 제가 원래 좀 거칠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회적 농장인지 사회복지 농장인지 약간 이런 그래서 요걸 어떻게 봐야 되지라고 하는 게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이를테면 이런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그 실내 안심센터랑 연계 활동하시는 그 부분은 저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이게 이미 자아차가 떠나는 여행이라고 이제 소재도 붙여 있었는데, 여기 있는 어르신들을 지역하고 연계하려고 하면, 사실은 어르신들과 함께 치매센터를 가보는 게 낫는 거 아닌가? 아까 우리가 자꾸 농장으로 사람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적 연결, 그다음에 이들의 어떤 그 사회 참여 이런 것이라면, 그래도 버스라고 더 타고 밖에 나가서 활동이라도 더 하게 하시는 게 안 나은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한 한편 언니네 밥상은 농장에서 같이 꺼내서 이렇게 해갖고 같이 만들어서, 물론 여기 지금 굉장히 사진 같은 경우는 그 나올 수 없는 듯하게 그 침대에 앉아 계신 분이지만, 이런 분들을 좀 어떠한 그 방법을 취해서 조금 일부는 나오고, 또 일부를 잘 안 되면 도시락을 나와서 밥 먹고 간 사람이 좀 갖고 간다든지, 뭐 이런 식이라면, 그래서 제가 그 느끼기에 어떻게 가야 될 것은 오시게 하고, 그 다음에, 오셔야 될 것은 하고, 제 약간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 네,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사회적 농장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도, 실은 고령 여성 농업인이 그냥,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농장에서 어떻게든 같이 무엇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일 때에 이 사회적 농장이 사회복지적 역할을 하면서 농장의 역할을 이렇게 균형 잡히게 수행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그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이제 다시 그 직분으로 돌아가서 소노 여성 농업인에게 지금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하고 저희도 토론을 했습니다. 정책위에서도. 그래서 정책위 측에서 많이 생각해 본 건 뭐냐 하면은요, 농업 기술을 충분히 시장과 경쟁할 수 있게 갖출 수 있는가의 문제. 그런데 그러면서 한편에서 생각하는 건 시장과 경쟁할 필요가 있는가? 농약 많이 치고 이렇게 이런 어떤 사실은 텃밭이 지향하는 방식으로 농사짓지 않는데, 그러면 그것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한로 문제에 있어서도요. 실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지역 농산물이 지역에 퍼지면서 그 지역민들이 건강하자고 하는 건데, 대체로 많은 그 소농 언니들이 로컬 푸드 시스템에 우리가 진입할 수 없다. 소농으로는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또 건강 문제 같은 거, 그다음에 지역사회 참여의 문제, 지역 환원에 얼마만큼 여성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의 문제, 특히 이제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 성차별을 비롯해서, 다양한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위치에 처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텃밭의 언니들이, 헤쳐나가며 도울 수 있을까. 사실은, 텃밭의 프로그램 안에는, 이러한, 여성주의적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장 중심, 자본주의 방식, 또 가부장 문화, 이것 때문에 여성 소농이 자기 자리를 잘 잡지 못하고 사회적 불리한 위치에 있어서 농장을 경영한다면, 이것들에 대항할 수 있는 농장의 그 프로그램이 무엇일까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좀 더 여성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농장 얘기, 언니네 텃밭 얘기만, 해도 되는지, 그래서 언니네 텃밭에서는 제 의견이 어떤지, 대표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민동락은 제가 맡은 부분은 아니지만, 아까 일자리 사업과 사회적 농업의 성과, 이 말씀이 나와서, 지금 이제 여민동락은, 제가 지금 거리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아마 사회적 농장 중에서는 제일 많이 방문했고, 어르신들하고 함께 농업을 하루라도 좀 같이 활동을 해봐서, 그래서 조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하자면은 무엇이냐면, 일자리 사업이, 노인들의 지역에서, 공공형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질이, 사람들이 말하기에 질이 좋지 않은, 저는 질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곳에, 고용되는 형태인데, 실은 제가 느낀 여민동락에서의 어르신들은 고용됐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이거 내가 심어서 내가 지금 키우고 있어. 이거 지금 그리고 또 내가 제일 잘 알아. 거기서 사회복지사가 엄청 어르신들한테 야단 맞았거든요. 그걸 거기다가 씌워 이거는 이렇게 들어야지. 막 이러셔서 실은 주체적인 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발표에서 말한 것처럼 돈 벌러 나온 거 아니야 하고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들이 마치 이 농장 이 비닐하우스의 주인인 듯이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일자리 사업이 갖는 정서적인 면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 농업이 그것만 갖고서는 이 어르신들의 인건비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으니 일자리 사업에서 인건비를 가져간다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굉장히 좀 어떻게 이것을 잘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면 실은 그야말로 농업과 사회복지가 만나는 그런 좀 좋은 모델로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사업의 성과와 리스트에서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 질을 좀 더 측정해 보면 일자리 사업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농업과 일자리 사업이 합쳐졌을 때 대상자에게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나머지 토론자 두 분 토론을 하고 마지막에 발제하신 두 분한테 제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문제 제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제안도 나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마지막에 좀 드릴 테니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이번에 토론은 안명수 선생님. 예. 사실 저는 그냥 그 선생님의 발표에 제가 토론을 붙이는 것보다 제 고민에 대해서 저희 이제 행동농장도 비슷한 노인 사업을 고민하고 있는 점에서 제 개인의 고민을 토론으로 붙이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인문계가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연구자도 아니고 저는 농담으로 실업계다. 저는 사회적 기업을 했었고 그 중에서도 사회적보다는 저는 기업에 항상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게 한국에서 왜 사회적 기업이 망했냐? 망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너무 사회복지적으로 봐서 그래요. 이건 기업이거든요. 철저히 기업이거든요. 사회적 농업도 그 시각을 좀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그건 좀 고민을 하면서 오늘도 제가 그래서 구체적 틀을 하나 가지고 보면서 제안을 토론을 주고자 합니다. 제가 뉴질랜드 가고 싶은 나라 이름이 나오는 네덜란드에 갔다 왔을 때 노인 사업과 관련해서 인상적인 세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 선생님들이 고민했던 지점도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 모델은 그냥 장애인 그리고 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장 안에 그게 거의 답니다. 수입원의 95% 정도가 노인 장기요양 사업, 장애인 주간보호 서비스, 활동 서비스에 받는 돈이 95%입니다. 농산물은 5%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는 거의 한마디로 치료적 공간,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구성하고 있는 배경에 지나지 않습니다.
훌륭한 배경이 지리적 공간의 어떤 배치로서의 역할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했을 때 이걸 뭘로 볼까요? 농장의 정체성, 농업활동을 거의 배제시킨 거거든요. 그런데도 1번으로 보여주는 시설입니다. 건물이 깨끗해서 건축을 한 사람이 이제 남편인가 본인인가 건축을 전공했던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히게 졌어요. 두 번째 모델은 주 사업은 장애인, 인근 학교의 특수학교, 특수 교육 대상자 아이들이 와서 하는 주간보호 서비스라든지 또 여기도 플러스 노인 주간보호를 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농작업 거의 참여 못하신 가끔 한데요. 예쁜 꽃 깎으러 간다든지 아주 조그만 일만 합니다. 이게 야나슈퍼가츠가 운영하고 있는 농장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사회적 농업으로 보고 돌봄 농업으로 보는 이유는 그냥 장애인을 하기 때문에 보는 거냐. 이 두 가지 사업. 예. 노인 주간보호센터와 플러스 장애인 사업을 하고 있고. 세 번째가 기존의 체험농장 비슷하게 하던 간호사가 자기 가업을 물려받아서 아버지가 하던 농장을 물려받아서 하다가 마을 사람들과 프로그램도 하고 똑같이 이제 체험형으로 하다가 입소형 그 농장 한편에 건물이 있어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입소 노인 주간보가 아니죠. 노인 요양원을 하겠다. 근데 그 입소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나와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까? 예. 그것도 사회적 농업 형태의 요양원을 볼 수 있는 건지, 여기까지 제 고민의 지점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흥성에서도 노인 장기요양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는데, 고민이 됩니다, 저도. 그러면 노인 장기요양 사업이 구체적으로 노인 주간보호센터나 노인 입소 요양 시설이 사회적 농업 영역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만 하겠다, 우리. 좋다. 이게 모델이 된다면, 그럼 사회적 농업이랑 일컬어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나? 첫 번째 고민이 그런 거죠. 농장 안에 시설이 있어야 되나? 아니면 농촌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건가? 그럼 기존에 농촌에 있는 노인 장기 요양 시설은 사회적 농업 아닌가? 농장 옆에 있으면 안 되나? 아니면 농장과 이 시설이 두 개가 콜라보를 해서 네트워크라고 했던 콜라보를 해서 안 되나? 두 개가 연합해서 만들까? 누가 이거를 사회적 농업이라고 누가 했을지? 사회적 농업은 또 뭐지? 예. 아니면 시설 안에 농장이 있으면 안 되나? 농장은 얼마나 사이즈가 그런 시설 안에 들어가야 되나? 예,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여러 법적인 것도 협동조합 같은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도 농사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법인을 또 두 개를 만들어 콜라보를 시키는 현실 방법밖에 없는데 이런 고민이 드는 지점입니다. 과연 노인 장기 요양 사업과 사회적 농업을 할 때 그 고민이 이제 드는 거죠. 두 번째 고민이 농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지? 농장에서 장기 요양 사업이 들어가면 과연 농사일과 농업과 뭐가 접목이 돼야지 꼭 해야 되나?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평생 농업에서 활동하던 분들을 위한 장기 요양시설은 사회적 농업 아닌가? 아까 반찬 서비스도 할 수 있고 무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분 은퇴했을 때 농부들을 위한 요양원이고 주간보호센터면 사회적 농업이라고 할 수 없나 그러면? 예. 그저 아니면 그냥 익숙한 환경을 바라만 보게 하셔도 채광 잘 들고 시야로 한 다음에 익숙한 환경을 제공하면 농업적 뷰만 제공하면 안 되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했을 때 노인 장기요양법상 지금 무슨 프로그램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탈바꿈할 수 있지 농작으로 누가 그러면 이걸 전문가 프로그램으로 아니면 이 프로그램이라고 그냥 대충 써야 되나? 예, 이런 고민 실제 운영한다면 이런 건 불가능한가? 예, 이런 게 이제 산적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고민입니다. 사회적 농업을 이 네덜란드도 그렇잖아요. 소농들의 수익 목적이거든요. 수익 사업으로 전환시킨 거거든요. 사회적 돌봄 농업할 때 그걸 많은 농장에서 얘기하셨거든요. 저희가 물어보면 왜 하게 됐냐? 이게 새로운 사업 영역이었거든요. 노인 장기요양시설만 설치해서 돈 버는 거예요. 수익 사업을 하는 건 이거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
과연 그걸 우리가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 너무 착한 일하고 우리가 정말 좋은 일만 해야 되나? 이걸 수익 모델화하면 안 되나? 농업이 주수입원이 돼야 되나? 이게 주수입원이 되면 안 되나? 꼭 농업으로 돈도 못 버는 걸로 돈 벌어가지고 여기다 착한 일을 해야 되나? 네, 저는 이건 장사꾼 마인드로는 이건 납득이 안 되거든요. 돈 벌어야 됩니다. 사회적 농업 안에서 주간보호센터 하면 돈 벌어야 남들이 많이 합니다. 돈 안 되면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그래야 레플리케이션이 되고 국제가 가능해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 우리 그런 사업이 돈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된다. 사회적 법이 망한 이유가 자꾸 그 착한 일을 개념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번째, 정말 우리가 만든다는 것은 왜 만들려고 하지? 아직도 많이 못 물어봤어요. 농촌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 대도시 살고 있는 자녀들의 집 근처에서 노인주간보호센터나 요양시설 입소하는 걸 원할까? 아니면 본인들이 평생 농사짓고 고생하던 곳에서 노인주간보호센터 다니고 입소하는 걸 원할까? 있겠죠. 다 욕구는 다르겠죠. 아니면 평생 도시에서 살던 분이 그냥 내 고향 아니면 옛날 향수 생각해서 농촌으로 와서 입소시설을 한다 몇 번 살게, 그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사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진짜 이거 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까 세 번째 고민과 비슷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남들이 흉내낼 수 있을까? 왜 우리는 너무 어렵고 좋은 뜻 이런 가치만 내세우는 게 과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맞출 수는 없을까? 도시에서는요, 요양원을 왜 하냐면요, 건물 가치 상승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양원으로 버텨가지고 매달 청구돼가지고 들어오는 분들 건물 원금 약간 갚고 이자 갚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요양원 그 토지 그리고 건물 상승분으로 돈을 법니다. 그게 노인 장기요양 사업이 지금 활성화된 이유거든요. 과연 시골에서는 그게 가능할까? 왜냐면 망한 건물이 없으면 새로 신축해야 되거나 다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맞을 수 있을까? 맞진 않더라고요. 아무리 따져봐도 제가 여러 가지 조상들을 두드려 보면 어려운데 시설 투자비와 그리고 또 모객이죠. 한마디로 이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확보하는 게 시골은 농촌은 어렵습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수부지. 그런 상황 속에서 투자 비용을 감당하지 않는 그리고 이것이 버텼을 때 다른 유어드로 되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용 대상 고객들이 확보가 돼 있는 것도 아닌 현실 속에서 이런 걸 할 때 자, 이런 현실 속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농업은 될 수는 없을까? 자, 사회적 농업을 어디다 둬야 될까? 꼭 농업의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건가? 사회적 농업이라는 게 농업에 너무 특히 노인 쪽에서는 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농업 자체가 메인이 되지 않고 농장 자체가 메인이 되지 않아도 여기서 노인에 관한 것은 좀 더 달리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다른 사업과는 장애인 복지사업 또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이 차원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문제만 자꾸 던져가지고 머리 아프게. 그래가 뭐 제가 일부러 김재석 박사 제일 뒤로 뺏는 이유가 그겁니다. 뭐 오늘 아마 노인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사회적 농업과 노인 일자리 사업과의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뭐 그 사회적 농업을 하는 거냐 아니면 서비스 공동체에 가깝지 않은가. 그다음에 뭐 그 노인을 케어하는 청년들은 어떠한 보건시설 같은 경우는 사회적 농업을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되지? 뭐 이런 차라리 뭐 대상자로 변경해야 되는 게 아닌가? 더 머리 아프겠는데 안정선까지 이제 붙여가지고 더 머리 아프게 만드는데 자 어쨌든 김현숙 박사 알아서 해결하시오. 마이크 켜주세요. 예, 잘 들리시죠? 예, 지금 오늘 논의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이야기를 하는 맥락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고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랬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요 연속 세미나, 콜로텀 주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장애인과 사회적 농업, 노인과 사회적 농업, 이런 주제로 이렇게 정하는 순간 암묵적으로 어떤 프레임을 줍니다. 뭐냐면 사회적 농업은 발달 장애인에게 뭔가 좋은 거야. 사회적 농업은 노인에게 뭔가 좋은 걸 해주는 거고, 뭐 다음 주에 뭐 청년을 하면 사회적 농업은 청년에게 뭔가 좋은 걸 해주는 거야. 라는 인식을 전제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목 자체가. 그리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여민동락의 경우도 그렇고요. 흥성 언니네 텃밭도 그렇고요. 여기는 사회적 농업, 정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란 보조 사업이 생기기 전에, 둘 다 생기기 전에 각자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뭔가를 해오던 곳에 그냥 사회적 농업 사업이 얹혀 들어간 겁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이 커뮤니티가 하는 일에 그렇게 상반되지 않고 여기 붙여줘도 뭐 개념상 괜찮을 것 같아서 문제가 없으니까 선정이 되고 들어간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영광하고 행성에서 해오던 일의 주체는 가장 적당하게 표현하자면 뭐 노인에게 뭔가를 해주려는 사람, 여성 농업인에게 뭔가를 해주려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로컬 커뮤니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영광의 여민동락 공동체라는 이 그룹은 어쨌든지 간에 묘량면이라고 하는 지역사회 안에서 묘량면 지역사회의 주민 다수가 또는 그 지역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언젠가부터 했던 것이고, 따져보니까 일단은 노인 다른 활동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 일도 좀 하면서 좀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활동을 하던 차에 그걸 보고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행성 같은 거 아까 좀 충분히 그런 시각에서 말씀하셨어요. 언니네 텃밭은 계속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사회적 농업을 붙은 것 뿐이에요. 사실은 붙으면서 좀 뭐 안 하던 뭐도 하기 시작을 했지만,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누군가의 뭔가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우리 지역사회를 이렇게 바꿔나가자라고 하는 지역사회 차원의 움직임이 밑바탕에 있었던 거고, 그게 정확한 설명이 됩니다. 원래는 거기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가 결합이 된 거고,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 커뮤니티,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활동이 사회적 농업의 개념 정의에 맞느냐를 얘기하는 거는 순서가 바뀐 거죠. 사실은 물론 누군가는 따져야 될 겁니다.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니까 보조사업 책임지면 이런 게 사회적 농업이라 했으니 이거 맞아? 이거 하고 있는 거 맞아? 누군가는 따져야 되겠지만, 지역사 입장에서 보면 농림부의 사업은 그냥 활용한 것 뿐이에요. 우리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어르신들 위해서 뭐도 하고 뭐도 하는데, 마침 농림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이 있다는데 우리가 하는 거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가 하는 거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돈 주세요 그러면 사회적 농업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안 줄 것 같진 않고 줄 것 같으니까 받아서 쓴 거예요. 사실은 그게 핵심이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보조사업은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사회적 농업은, 이제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 가서 관료들을 설득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니까 사실은 얘기 안 하지만, 내심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 농업이라는 거는 언뜻 간접적으로는 표현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 농업에서 사회란, 심하게 말하면 그 사회는 지역사회를 얘기하는 거다 라는 것이고, 그럼 사회적 농업이라는 것은 그 농촌 지역사회에 농민들이 여럿이 참여하면서 주변에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농민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챙겨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지역사회를 좀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게 사회적 농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노력의 구체적인 형식이나 내용,
그 노력을 통해서 뭔가 도움을 받는 대상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동시에 여러 종류의 대상을 상대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런 거죠, 사실은. 그러면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거냐. 우리 노인에게 뭐 해주는 것도 사회적농업이고, 청년에게 뭐 하는 것도 사회적농업이고, 장애인에게 뭐 하는 것도 사회적농업,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으나, 이건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공무원분들한테 얘기하기 편하려고 이렇게 그런 프레임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누가 내 말에 설득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고 싶은 뜻으로 사회적농업을 정의하라 라면, 저는 사회적농업은 그 지역사회의 인파워먼트를, 이것도 번역하기 힘든 말인데, 그 커뮤니티의 인파워먼트를 위해서 농민들이 농업을 매개로 여럿이 같이 하는 어떤 종류의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걸 아마 뭐 정민철 선생님이 가끔 하는 얘기 중에 사회적농업은 한국에서 마을 단위로 갈 수밖에 없다라든지 이런 표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럽의 맥락에서 보더라도, 네덜란드 안 가봐서 일단 좀 약하긴 한 것 같은데, 이탈리아나 다른 나라를 보면 그 책에 이렇게 나오죠. 사회적농업이라는 개념상 농업과 커뮤니티 베이스드, 지역사회 기반 복지 실천이 결합이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때 커뮤니티 베이스드 웰페어라는 건 뭐냐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셀프 헬프 네트워크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전에는 있었던 지역사회 스스로 자기들이 스스로 상조하는 그런 종류의 연결망, 지역사회 연결망, 이런 것들의 어떤 현대적인 변형, 이렇게 이해하는 시각이 사회적농업 담론에서 주류 학자들이 견해입니다, 사실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탈리아 계통의 사람들이죠. 이아코보 교수 같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렇게 본다면 연민동락의 사례나 행성 언니네 텃밭 사례나, 저는 기능적인 프레임으로 놓고 보면 이것저것 할 말이 많겠지만, 커뮤니티라는 관점을 앞에다 딱 깔고 보면 가장 사회적농업스럽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안병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주간보호센터 하면 안 되나? 하면 되죠. 지역사회 주민들이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죠. 본 것든 아니면 주민들이 쫓아가서 군수한테 요청을 해서 목을 졸라서 보내놔라, 우리 동네 주야간보호센터 필요하다, 완전 할 수 있죠.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고, 그것을 뭐 사회적 농업이라고 부르든 사회적 농업 아니라고 부르든 관계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한다면. 근데 현실적으로 홍성군 장곡면에 여러 사람들이 홍성 군수한테 압박을 가해가지고 회교 하나 인수해서 거기에 일단은 장곡면 어르신들이 가까운 데 다니는 주간보호센터를 만들었다. 거기에다 사회적 농업이란 말을 붙이면 좀 이상하겠죠. 농식품부에서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보조금을 거기에 주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건 커뮤니티가 얼마나 주도하고 이런 활동들의 목적이 그 커뮤니티 인파워먼트를 지향하는가, 이것이 본질이라고 보고, 그렇게 본다면 저는 뭐 소소한 문제들은 유연하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행성 언니네 텃밭에서 어르신들에게 반찬 나눔, 아까 언니네 밥상이라고 표현된 것, 이거 충청남도에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충청남도에서 도사업, 충남 사회적농업 사업을 하는데 장국 상송리에 어르신들 반찬 나눔 하는 것도 그 예산을 좀 갖다 썼더니, 당시 충남도 농정과장이 이거는 영농 활동이 아니지 않냐, 파밍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 돈을 못 쓴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고, 지금은 해결이 됐는데, 행성에서도 저는 다행히 강원도 지은이 주무관이 별로 뭐라고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냥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거 처음에 걱정을 했는데, 핵심은 뭐냐면 그 사회적농업 예산 가지고 다 그것만 쓰는 것도 아니고 일부 가지고 쓰는 건데, 잘 보면 그 언니네 밥상을 받아 드시는 분들이 과거에 언니네 텃밭 공동체 꾸러미 활동에 참여했던 여성 농업인들이잖아요. 행성군 전역에 걸쳐서 좀 멀리 떨어져 살기 계시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연로하셔서 농작업은 굉장히 힘들고, 사실은 거동하기도 좀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누가 돌아보는 사람 없으니, 언니네 텃밭 꾸러미 사업 공동체 선배들이기도 하고, 좀 챙겨주자, 좀 살펴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된 걸 알고 있거든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게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니까 규정 위반이죠. 엄격하게 어느 공무원이 해석한다면 옛날 충남도 농정과장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뭐 그 정도 뭐 사회정농 파는 김에 그거 하는 게 그것 좀 하는 게 뭐 어때서. 언니 텃밭 공동체에서 횡성군의 여성 농업인들 모임이 우리 선배 여성 농민 선배들이 지금 영농도 그만두고 지금 혼자 계신데 누가 달리 잘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면 모를까? 그런 기관이 있다면 모를까? 그런 거 같지도 않은데 우리가 챙겨주겠다는데 약간은 돈이 필요한데 마침 사회정농 사업도 있어가지고 그거 좀 쓰면 안 되나? 뭐 이런 거죠 뭐 사실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봐야 되고 너무 기능적으로 이게 맞냐 틀리냐를 그건 분명히 어느 순간에 따져야 될 순간이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매사에 기능적으로 이게 노인에게 얼마나 여성 농업인에게 무엇을 이런 걸 너무 그거 따지는 것만으로 충분한 논의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바탕에는 커뮤니티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커뮤니티의 어떤 주도성 이런 걸 얘기하는 순간 무엇을 할 것인가는 그 커뮤니티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는 거라 정책 사업이 제시하고 있는 틀과는 항상 어긋나고 뭔가 애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염두에 두고 그렇다 하더라도 뭐 어르신들 상대로 이런 걸 하고 있다. 또는 여성 농민들 상대로 이런 걸 하고 있다. 라고 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는 한번 정리를 해야 누군가한테 농민부나 이런 데 보여줄 때도 말이 되니까 한번 정리를 할 필요는 있겠다 싶고 뭐 그런 부분은 잘 정리를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만 첨언하자면 이제 여민농락 공동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르신들이 같이 나와서 농작업 활동을 하면서 놀기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한참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직감적으로 이해돼요. 어렸을 때 떠올려 보면. 근데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는 꼭 그렇게 사회적 농장 나와서 여럿이 해야 되나? 그냥 각자 노인 일자리 가서도 거기서 받는 편익은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사회적 상호작용 아까 김승가서 얘기한 것처럼 경로당 가서 놀아도 사회적 상호작용이 있는 건데 사회적 농장에 오면 이거 뭐가 다른가? 또는 뭐가 더 좋은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말을 좀 잘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는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노는 거는 경로당 가서 따로 놀고 돈 버는 건 어디 노인 일자리 사업장 가서 벌고 이렇게 해도 거기서 얻는 유익함이 많이 있겠지만 아까 김영환 교수님 얘기해 주신 부분인데요. 전통적으로 농민들 이건 문화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농민이라고 할 때 농업인이 아니고 농민이라고 할 때 특징은 대단히 역사적으로 자주성이 높고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실존들이라는 거죠. 사실은 종업원들이 아니잖아요. 노동자가 아니고 항상 옛날부터 그래왔고 비록 돈은 없을지언정 각자 자기 농사를 짓는 것이 꿈이고 굉장히 주도적인 자기 스스로 행동하고 결정을 하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가 농민들을 그려내는 게 이제 전통적인 인류학자들의 작업이었고 저도 그렇다고 보고 그런 주도적인 구체성을 가진 농민들이 여럿이 같이 모여서 농작업을 하는 것하고 그러면서 돈을 조금 버는 것하고 그냥 돈이 필요하니까 나 어디 일자리에 가서 돈을 번다 그리고 또 사람 만나는 거 있으면 또 딴 데 가서 사람 만난다 이거하고는 뭔가 설명할 말인데 뭔가 굉장히 다르다고 봅니다. 한 동네에서 한 리나 한 읍면에서 같이 농사 짓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일하면서 얘기하고 뭐 같이 지내면서 같이 일하는 것하고 기능적으로 딱딱딱 정해진 어떤 장소들에서 여기 가서는 일자리 사업에서 일하고 저희 가서는 가서 놀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각각 정해진 기능별로 정해진 장소에 가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든지 그 기능에 참여하는 것 외에 커뮤니티를 이뤄서 같이 일하고 그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는 분명히 뭔가 차원이 다른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표현할 말을 찾는다 해도 그걸로 반려들을 설명할 자신은 없습니다. 사실 반려들한테 설명할 때는 그냥 노인에게 뭐가 좋습니다. 청년에게 뭐가 좋습니다. 장인에게 뭐가 좋습니다. 이래 쉽게 알아먹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는 편인데 결국에는 저는 오늘 좋은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그 밑바닥의 커뮤니티라는 차원을
간과할 수는 없다. 우리가 기능적으로 할 수 없지. 사회적농업 쪼개가지고 이렇게 노인, 청년 뭐 이런 장애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기능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보다 더 한 밑바닥에 있는 거는 사회적 농업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커뮤니티의 어떤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지속 가능성 내지는 인파워먼트를 지향하는 집단적인 농업인이 다수를 이루는 농촌 지역사회에서 집단적인 움직임으로 이해하는 것이 한국 맥락에서는 제일 정확한 것 같고 그렇게 이해한다면 나중에 어느 지역에서는 영광 같은 경우는 지금 어르신들하고 같이 뭘 많이 하지만 몇 년 지나면 이제 어르신들도 별로 없고 그러면 다른 일을 해야겠죠. 여민동락 영농자법이니 농사를 짓더라도 다른 걸 해야 되겠죠. 어르신들하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청년들 허범농장 같은 활동을 하게 될지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사회복력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민동락이. 그 시점에서는 그 커뮤니티의 가장 절박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책 영역에서는 각 농촌 커뮤니티가 각자 직면한 아젠다를 놓고 농민들이 나서서 농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사회적 농업이니 그 내용은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고 정책을 펼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지금 설득이 안 돼서 기능별로 뭐 일자리 돌봄 교육이고 대상별로 노인 장애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엔 그 밑바닥에는 다른 레벨에서 어떤 커뮤니티라는 차원이 분명히 있고 이것이 기능별 논의에 묻혀가지고 까먹는 게 된다면 좀 큰 손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이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 아끼려고 중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 바로 참아가면서 그냥 토론을 시켰더니만 김 박사 다 까먹었어요. 뭐 어쨌든 늦었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오늘 사회농업 사업이냐 아니면 사회농업 자체를 어떻게 볼 거냐 이 문제까지 나온 것 같은데 저 발제하신 분 두 분한테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길지 않게 오늘 나왔던 이야기 중에 뭐 혹시 뭐 질문하는 거 있으면 대답하셔도 되고 아니면 오늘 토론하신 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생각나시는 것을 조금 말씀을 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연민농락 영민 대표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여민동락이 노인 일자리하고 사회적 농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노인 일자리하고 사회적 농업이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을 조금 많이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발표했던 내용으로 따르자면 구분을 지어놨어요. 조금 노인 일자리 형태, 이제 공동체 복지 형태의 농업을 했을 때와 사회적 농업을 하는 그런 관계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부분을 했던 부분이고요. 사실 노인 일자리 형태로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담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실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 사업으로 하는 활동이지만 실제로 저희 현장에서는 복지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노인 일자리로 복지를 하기 어렵고 노인 일자리 자체로 어떤 시장형 노인 일자리라고 하잖아요. 자체로 수익 구조를 만들고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가치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은 어르신들의 필요한 복지를 할 수 없었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컸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여타의 비용이 없기 때문에 뭔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조직을 꾸릴 수가 없었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잖아요. 진짜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많은 사항들을 이 활동에 반영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농업 사업으로 사회적 농장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 그대로 저희는 사실은 노인인력 개발원에서는 그거를 왜 하냐 소리를 하지 말아라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사업도 안 되고 그렇게 어렵고 수익성도 안 맞고 이런 부분이면은 하지 말아라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전남이라든지 영광군에서는 계속 밀었던 것이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필요한데 할 수 있는 사업이 이런 정도다라고 해서 계속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사실 사회적 농장 이전에는 농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활동들을 했지만 축적되지 않았는데 이게 농장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농장이 해야 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없었는데 사회적 농업을 하면서 농장이라는 이름을 달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농장의 이름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농업의 구조를 갖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말 그대로 어르신들이 없어도 농사를 짓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을 맡기려고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열정적인 그런 부분들은 있었고요.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이거를 거두는 농업을 담당해주는 사람이 활동하고 그래서 사회적농업 사업이 빠지더라도 지금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맞추는 데 굉장히 힘을 썼던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이제 좀 얘기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농장에 와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냐 이 노인자의 사업인데 일을 하면서 하는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농장에 와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농장에 와서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은 사회적 농업의 운영자들 있잖아요. 운영자들 사회적 농업과 관련돼서 많은 교육과 준비와 얘기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이 사람들을 이해하고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만나기 때문에 어르신들만 저절로 두면 할 수 없는 것들을 사실은 그 사람들이 계속 촉진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뭔가 보고서에다 이런 활동을 했어요라고 쓸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할 수 있도록 뭔가 촉진자의 역할을 충분히 잘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좀 말 그대로 어르신들이 경로당 가서 어르신들끼리 있어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사람들과 촉진을 시키는 역할 자체를 맡은 사람이 있는 게 농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약간 되게 조금 이제 상황이 계속 어렵지만 사실 김 박사님이 대충 말씀하시는 게 좀 많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노인과 관련돼서 활동들을 쭉 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굉장히 힘 빠지는 일이잖아요. 10년 넘게 노인에게 좀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노인에게 필요한 일들을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노인이 사라지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힘 빠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농장은 사실은 영인동락의 사회적 농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인 농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 필요한 이런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농장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일을 할 거예요. 그래도 굉장히 힘 빠지는 일이긴 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또 새롭게 시작을 해서 새롭게 공부하고 맞춰가야 되는 건데 아까 끝으로도 힘 빠지는 일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사회적농업 자체를 노인과 함께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노인과 함께 한다고 해서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희의 목적 자체는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지역과 연계해서 지역의 의제를 거두는 농장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필요가 많이 바뀌면 거기에 관리해서 행동을 같이 하는 그런 활동으로 사회적 농업을 계속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여기 농장에서도 보면 청년 숙소 같은 이런 사업들을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청년들하고 아직은 저희들 어르신들에게는 이러한 농장 활동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숙자 대표님. 네, 언니네 텃밭은 여성 농업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성 농업인이 고령화되고 있고 점차 없어지고 있고 언니네 텃밭의 위기가 됐죠. 10여 년이 되면서 그런 위기에 있는데 기농기촌으로 행성에 내려온 서울에 인접해서 거리가 가까워서 기촌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언니네 텃밭의 지금 구성원들 중에 한 60%가 기촌님, 저도 기농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고령 한 10여 년 되면서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그리고 기촌한 사람들이 농사교육을 어디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저도 농사 지으면서 마을 어르신들이 서울 농사는 그렇게 하는 거야만 하고 안 가르쳐주고 그냥 지나가시거든요. 그래서 한 3년을 돈 한 푼 못 건지고 실패한 농사를 했고 그런 농사를 해서 그런데 그런 기촌한 사람들이 어떻게 언니네 텃밭과 함께 할 건가. 꼭 경영체 등록증이 있어서가 아니라 작은 텃밭을 짓더라도 농사를 하는 거거든요. 내 먹고 남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판매 부분들이 그야말로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이런저런 고민이 있었는데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는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점점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유지할 건가, 확장할 건가, 이런 부분에 사회적 농업이 김여석 박사님 말씀처럼 덧붙여졌습니다. 기존 여성 농업인들이 농사 교육을 하면서 언니네 텃밭에 새로운 여성 공동체의 활력이 되었고 유지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언니네 밥상이 찾아가는 밥상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밥상이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언니들 10여 년 되면서 80대신 분이 90대시고 70대신 분이 80대시면서 다 수술하시고 뭐 하면서 공동체에 나오지 못하게 되니까 소통이 안 되고 단절되고 어떻게 찾아갈까. 우리 일상에 바빠서 진짜 1년에 한 번 못 찾아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농업을 이렇게 하면 19년도에는 우리스럽지 않았지만 20년도에는 정말 언니네 텃밭에 여성 농민스럽게 언니 사회적 농업을 하려면 어떻게 할 건가 말했던 기농 기촌 여성들에게 농사교육도 가르치고, 우리가 찾아뵙지 못했던 마을에 우리 그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연결의 고일, 공동체와 샜는데 내팽개치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지속되어지는 우리 연결고리를 가져가자는 게 밥상의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20년도 했는데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찾아가는 걸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여성 농업인들만 하다가 찾아가니 마을의 이장님이나 간담회를 해서 대상 참여자를 더 우리만 여성 농민들 플러스 하려고 보니 간담회를 하니, 아니 남성 농민들도 혼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래저래 했는데, 그래서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고 마을이 늘어나게 되고, 그런데 여전히 가보니 혼자 사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여성 농업인의 시각으로 보면 같이 부부가 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남성 어르신들은 허리가 꼿꼿하고 건강해서 밭에 하고 오셔요. 허리가 반절 접힌 어르신들은 밖에 같이 하고 와서 주방 가사노동을 하고 계세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런 어르신들도 우리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밥상 갖다 주자, 가사노동에서 조금 해보자,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도 포함돼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나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요. 밖에 노동을 하고 와서 밤늦게 또 가서 해야 되는 이런 게 우리 여성 농업인의 현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마을의 기촌 여성 농업인들이 와서 마을에 적응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마을에서 결합되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 밥상을 만들어가는 주체는 누구냐? 그 마을에 사는 기촌 여성이면 좋겠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이걸 하다 보니 마을에 시집와서 어르신이 방 안에 앉아 계시는데 20여 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젊은 시절에 내가 세댁 때 왔었는데 못 만나뵀던 어르신을 20여 년 만에 만나는 분들도 계세요. 아이고, 그렇게 지금 그러면서 공동체, 저희는 소통의 부분, 서로 돕는, 서로 돌봄이라고 표현도 하고, 그리고 만나면서 농사 짓는 것도 배우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들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단점은 반찬 배달을 하다 보니 시간에 쫓기고 참여자가 늘어나다 보니 때로는 갖다만 주고 오게 되는, 요즘에는 이렇게 늘어서 조금 대상자를 우리 어르신들을 줄여서 정말 이거 가서 말벗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여성 농민의 활동에 덧붙여서 이게 지속하게 하려면 문제가, 활동가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사회적 농업 강사활동도 활동가로서의 거듭나야 되는데, 사회적 농업 활동가로서, 언니네 텃밭 활동가로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농사 지어서도 먹고 사는 게 안 되고 언니네 텃밭 활동가로서 하게 되려면 급여가 뭔가 돼야 되는데, 활동비를 어떻게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려고 만들어갈 건가, 이것도 하나의 저희 숙제로 남습니다. 그리고 김영란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러면 여성농업인들에게 지역사회의 참여는 어떻게 할 건가, 목소리는 어떻게 낼 건가,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어떻게 같이 해나갈까라는 부분들은 저희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고, 지역사회의 로컬푸드나 이런 데에 저희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도 찾아가고 있고, 그래서 언니네 텃밭의 회원은 여성 농민의 회원이어야 된다라는 저희 정관의 규약이 있습니다. 그거 곧 뭐냐면, 여성 농민 활동을 하려면 늘 함께 고민하고 하는 게 차별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게 되고, 여성 농업인으로서의 정책적인 부분들을 권리를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목소리를 어떻게 낼 건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참여를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 제안도 하고 있고, 저희가 심지어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는, 안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야, 니네 여성 농민의 활동을 하는 거지 사회적 농업 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바라봐 줄 수는 있지만, 그런데 주요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체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들, 저희는 외부 강사를 쓰거나 전문 강사 자격증을 있는 사람을 이 강사를 하지 않습니다. 친해하신센터 교육을 가서 여성 농업인들이 다 가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얼마든지 오갑 활동, 직접 농사 지면서 할 수 있는 활동하고요.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성 농업인들이 여성 농민의 활동하면서 복지를 제공해주고 있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주 내용은 사회적 농업 복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네 안에는 여성 농민의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커뮤니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고,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하려고 가는 부분에 끊임없이 밑바닥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에 사회적 농업이 덧붙여져서 저희는 행복하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 1년이면 끝나서 내년의 숙제가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가라는 고민을 늘 하고 있고, 공무원한테도 우리는 이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을 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농업인들이 마을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단체에서 하지 못하는 복지를 실천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체로 쓰고 있고요. 서로 소통하고 있고요. 로컬푸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이 좀 짧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큰 넓은 의의와 뜻을 글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 좀 박사님들이 도와서 저희 언니네 텃밭을 정리를 좀 해주는, 이렇게 저희는 굉장히 필요하고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뭐 말 안 시켰으면 큰일 났거든요. 지금 9시가 넘었어. 이영경 대통령이 다음 클럽 일정만 이야기해주고 마칠까요? 뭐 어쨌든 노인과 여성과 다음에 할 청년 세 가지 키워드는 현 시대적인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오늘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축복해가지고 다 말씀을 못 하신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30분이나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영경 대표님이 말씀해 주세요. 제 6회고요. 6번째네요. 이렇게 많이 했는데 말 그대로 6번째밖에 아니라는 게 정말 10월 17일 월요일 일정이고요. 때는 이제 청년과 함께하는 사회적 농업 주제입니다. 오늘처럼 지역의 상황이 엮이면서 뭐 혼재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다음번 주제 발제를 두 분께 좀 요청을 드려서 일종의 귀농 쪽에 어떤 청년분들, 그 다음에 지역 정착이라는 쪽의 청년분들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10월 17일 날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추가적으로 또 전문가분들 모셔서 콜로키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마칠까요? 네, 고맙습니다. 정태 쌤 감사드리고요. 바쁘신데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